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관이 실탄을 쏜 거예요. 사건 경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6일이죠. 어제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강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지령실에서 무슨 지령이 떨어지냐면 20대 여성을 뒤쫓는 남성이 있다. 현관문에 공동 현관문에 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제 스토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54세 순찰 팀장 경감 계급입니다. 그리고 29세 여순경이 이제 함께 출동을 하죠. 2인 1조로.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 남성, 51세 된 남성이 근처를 배하다가 순찰차를 보고 이제 피하는 걸 발견하고 다가가서 선생님하고 검문 검색을 시도를 하는데 갑자기 들고 있던 이 종이 가방에서 36cm 가량으로 밝혀졌어요. 완전히 회칼이네요. 네, 그 흉기를 꺼내 들고 최초에 먼저 이 경감 순찰 팀장을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감 순찰 팀장이 뒤로 물러서는데 이때 뒤에 서 있던 여순경이 테이저건을 발사하죠. 먼저 테이저건을. 그런데 테이저건이 많은 두터운 애투 때문에 이 효과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패딩 같은 거 입으면 안 된대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 다시 여순경에게 다가가니까 이걸 보고 순찰팀장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포탄을 먼저 쏩니다. 그러니까 공포탄을 쏘니까 다시 순찰팀장에게 공격을 하는데 이때 발길로 차면서 넘어지죠. 그런데 넘어지면서 얼굴과 목 부위를 흉기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뒤엉킨 상태에서 결국 실탄 3발을 쏘았는데 이 상박부에 실탄 3발이 맞아서 가슴 쪽에 1발, 그다음에 옆구리 쪽에 2발이 박혀 있는 상태 되죠. 물론 지원 나온 경찰관이 그 총격을 받고도 20m를 도주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지원 나온 경찰과 함께 체포를 했는데 총상을 입으니까 빨리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 4시경 약 50분 후에 심정지 상태로 사망 판정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구체적이고 정말 생생하게 전해 주셨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경찰관들이 대응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FM, 필드 매뉴얼, 현장 대응 매뉴얼이 있죠? 그렇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최초의 경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공포탄을 발사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대퇴부 이하를 조준 사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찰 팀장이 여러 차례에 대해서 흉기를 버려라. 사전 경고를 한 거죠. 네. 뭐 CCTV도 상당히 많이 포착이 돼서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폭력적이나 굉장히 위험스러운 공격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 내지는 현장에 있는 시민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적이나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거거든요. 결국 총기를 발사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게 대퇴부를 쏘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저도 이제 경찰 기자를 오래 해봤습니다만 대퇴부 맞히기가 대단히 어렵고 지금 몇 미터 안에서 벌어지는 저런 36cm짜리 그런 그 흉기를 들고 설치는 사람에게 그 대퇴부 겨냥 사격했다가 잘못되면 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거의 근접했던 그런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게 CCTV 영상을 나중에 좀 봤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넘어지는 등 상황은 참으로 긴박했습니다.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에 5단계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수능입니다. 경찰관이 지시를 할 때 그 말을 듣는 지시에 따르는 상태거든요. 두 번째가 소극적 저항인데 소극적 저항이라는 게 뭐냐면 뭐 침을 뱉거나 아니면은 뭐 팔을 잡아당긴다거나 밀치거나 이제 이런 일종의 그냥 뭐 좀 난장을 좀 피운다는 그런 그렇죠. 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 저항과 폭력적 저항, 그다음에 이제 치명적 공격인데 이 4, 5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흉기를 들고 경고를 무시를 하는 형태, 그러면서 이 강력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테이저건을 먼저 사용을 한다. 그다음에 공포탄, 그리고 나서 안 될 때는 실탄을 발사하는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수준 공격에 대응한 이 대응 수준 5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앞에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퇴부 이하를 조준 사격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거리가 있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동하는 표적을 대퇴부 이하 조준해서 사격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습니다. 배우들이 너무 딱딱 맞추니까 그게 되는 것처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퇴부
대퇴부 이하 조준 사격을 사격 훈련장에서 굉장히 합니다. 하지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대퇴부 이하를 쏘게끔 가만히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흉기를 들고 공격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행태로 공격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퇴부를 이하를 조준해서 사격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현장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경우에는 치안 질서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면 가까이 오지 않아도 이미 사격을 해서 치명상을 입혀버리는 그런 수순입니다. 미국은 저보다 훨씬 낮은 단계에서 그냥 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요. 이 대퇴부 사격은 이론적으로는 우선시가 됩니다.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는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경찰청의 홍보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오죽하면 범죄도시란 영화가 지금 뭐 상영될 때마다 그렇게 그 인산인해를 이루겠습니까? 경찰관이 임무수행 도중에 다치는 걸 공상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26% 상당히 높습니다. 피습, 즉 범죄자로부터의 공격 때문이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잠시 표가 나오겠습니다만 전체 그 경찰관들의 부상 중에 4분의 1, 26%가 이렇게 피습당해서 부상당한다는 건 굉장히 좀 비율이 높은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 4월에 역시 이제 광주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B 씨가 출동 경찰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3명 다 이제 중경승 입었던 사례입니다. 제압 과정에서 뭐 공포탄, 실탄, 테이저건까지 해서 결국 제압을 하긴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함께 출동했던 여경은 얼굴에 흉기로 자상을 입어서 이제 중상을 입었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게 보면 4건 중에 1건은 피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나오는 이렇게 흉기를 통한 범죄들이 빈발을 하다 보니까 경찰관들에 대한 이런 어떤 생명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테이저건보다 좀 더 강력한 어떤 대응 수단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테이저건 실탄 사용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법적 책임 또 이게 만약에 그 경찰관이 과잉 대응했다고 피소가 되면 이게 또 그 경찰관에게 법적인 재산상의 책임이 또 돌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선뜻 결행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네, 저 이제 현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특히 이제 3D 업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찰에도 있습니다. 강력팀장 오래 하셨잖아요. 네, 강력팀장이라든가 강력 파트, 특히 또 형사 파트인데요. 사실 현장에서 제가 3인조 강도에게 이 서울 강남 쪽에서 뭐 동작구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네네. 그 총격을 발사를 해가지고 3인을 모두 검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치명상 안 입히셨어요? 네, 아니죠. 마약 사범도 사실은 간통을 해가지고 도주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체포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첫 번째, 언론 보도는 조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번 강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언론이 소상하게 팩트를 보도를 하면서도 경찰관에 대한 우호적인 보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과잉 진압이다. 이런 어떤 과잉 그 방어 논리를 펼치면서 그렇죠. 여론을 좀 호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부에서 총기를 사용하면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감찰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감찰하죠. 적정한 공격 대응 수단이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른바 내사과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내사과인데 우리는 이제 청문 인권 감사과라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피소 소위 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범인이건 용의자건 간에 피격을 당했다라고 하면 본인들의 잘못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경찰관을 가해자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가인 공격을 해서 결국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를 하는 네네. 이런 부분이고 또 이러기 때문에 현장 경찰관이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치안 선진국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는 이 소위 말하는 면책 조항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MIU라고 해서 이제 제복 입은 사람이 현장에 집행하는 부분은 감경을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관련 법이 감경이나 감면할 수 있다. 네. 이것이 큰 차이네요. 문제입니다. 네.
MIU, Man in Uniform, 네.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확실한 면책, 이것이 또 선진 경찰의 기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좀 다양하던데 어떤 게 많습니까? 여러분의 그 댓글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의 좀 그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공권력이 위협받는데 누가 과잉대응이란 말을 쓰느냐 이런 표현도 좀 나오죠. 그다음에 절차대로 잘했다. 조사해서 포상해라 이런 저게 이제 댓글도 지금 있고요. 나온 것들이 좀 그러네요. 예. 누가 그런 말을 쓰느냐? 예. 절차대로 잘했구먼. 맞습니다. 경찰의 대응에 적극 동의한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들을 일반 시민들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또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범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과거에는 절도 뭐 그다음에 폭력 뭐 이런 게 일반적인 범죄였는데 지금은 지능 마약 범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상 동기 범죄,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묻지마 범죄거든요. 그렇죠.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응하기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 치안 상태에 대한 인식도 4년 만에 30% 이하로 우리 치안이 안전하다라는 인식도 좀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좀 걱정거리입니다. 네. 범죄자는요, 사회에서 확실히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량한 시민들이 안전해집니다. 인권은 너무 강조하면 그것이 또 과잉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지금 임평론가도 얘기했지만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요?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정신질환자가 그 100여만 명 이상 되는 걸로, 특정 질환자가 뭐 이번 같은 강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의해서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이제 의뢰를 해서 확인 중에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은 반사회적 성격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이지 정신질환하고 연계하는 건 무리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게을리하는 사람한테서 나온다는 거죠. 이번 대전에 뭐 대덕구에 있는 뭐 초등학교 뭐 이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김하늘 양의 살해 사건, 만 7세 된 것도 결국은 우울증이라는 어떤 정신질환에 의한 그런 연유된 사건이 아닌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붙었죠. 네. 하지만 이제 관련한 질환자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아니라 반사회적 성격 내지는 이상동기 범죄다라고 이게 치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에 관련한 관리 감독 내지는 이 치료가 굉장히 시급한 그런 부분이면 틀림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대책들이 좀 필요할 텐데 우리 백 교수님이 제언을 하신다면.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보면요, 개정이 됐어요. 또 일부 지금 인터폴 총재를 했던 김종량 의원 같은 경우도 국힘 의창지구죠, 경남, 아마 개정 법률안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확실하게 면책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소방기본법에 보면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제거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면책 조항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현장에서 경찰관의 판단에 의거해서 상대방의 어떤 타겟에 대한 상해나 물리적인 그런 공격으로 인한 대응으로 인한 손해를 입혔을 때는 민형사상 소출을 당하고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감경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치안 질서를 주창하는 국가들처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 이런 나라처럼 확실하게 면책 조항을 도입하는 게 시급한 과제이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공권력이 침해받으면 선량한 시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네. 자, 말씀의 요지는요. 면책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빼고 그냥 면책을 시켜준다. 의무조항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